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입니다. 저는 신유철입니다.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호민에 대한 얘기입니다. 사실 교권에 대한 얘기, 극단적 선택을 했던 서희초등학교의 교사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주호민도 교사한테 소송 걸었던데 이러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. 주호민의 아들이 있습니다. 용인에서 초등학교를 다니죠.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여자아이한테 자기의 감정을 표현했나 봅니다. 그러면서 한 행동이 바지를 벗었어요. 여자아이를 향해서. 근데 팬티까지 벗은 거야. 그래서 그게 다 나온 거죠, 성기가. 여자애가 그걸 보고 화들짝 놀라가지고 학교에도 못 나갈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아이가 정서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분리를 시켜서 교육을 시켜야겠다. 그래서 특수반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. 그때부터 아마 주호민의 부부가 좀 기분이 나빴겠죠. 우리 아이를 왜 그렇게 판단을 해?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? 우리 아이가 상대방의 자녀한테는 어떻게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.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러느냐는 거죠. 왜 우리 아이한테. 그러다 보니까 반발심이 생긴 거죠. 반발심. 학교에서 우리 아이한테 차별하나? 학대하나? 그 다음부터 녹음기 넣어서 학교 보낸 겁니다. 제가 봤을 때 이야기의 중심은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러냐? 여기서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훈육을 하는데 그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겠지. 당연하죠. 훈육하는데 좋은 말로 고운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? 아이가 따끔하게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되잖아요. 솔직히.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혼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혼냈다는 것도 그 고약하다는 말을 가르치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네가 여자아이 앞에서 바지를 벗은 건 아주 고약한 행동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. 왜 얘한테 그런 성적 수치심을 줘? 왜 그런 상처를 주면서까지 교육을 해? 아니, 당신의 아이는 상대방한테 정신적 충격을 줬잖아요. 거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. 내 아이, 오로지 내 아이. 왜 내 아이한테 이러냐 이거야. 그래서 소송을 건 겁니다. 얘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했건 내 아이한테 그러지 마시오라고 하는 겁니다. 소송을 걸었어. 그런데 현 우리나라의 제도는 실제로 선생님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고소가 되면 일단 직위해제예요. 선생님이 직위해제.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조치입니까 이게. 선생님은 일단 그렇게 해서 불명예스럽게 소송에 응하고 있어요.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? 그 특수반은 어떻게 됐습니까? 특수반의 다른 아이들은, 같이 교육받던 다른 아이들은 순식간에 선생님을 잃었어. 그러면 이 주호민은 자식과 함께 그 학교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까? 전학을 갔대. 선생님이 없으니까 전학 가야지. 자기가 다니던 그 학교의 사정이야 이렇듯 저렇듯 상관하지 않는 거야. 일단 자기는 그러면은 특수교사가 있는데 딴 데로 가야겠네? 우리한테 어디가 잘해줄까 찾아보고 간 거예요. 그게 지금 중랑구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? 그 중랑구에서 난리가 났대요. 야, 주호민 온다. 야, 우리 학교도 교육받는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? 왜 그런 파장을 일으키는 건지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만 눈을 뜨고 있어서 그렇습니다. 왜 우리 애한테 그래? 실질적으로는 이 선생님이 이 교육에 관련돼서 명망이 높고 다른 분들한테 존경도 받고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문가로서 꽤나 활동을 하고 이름도 알려진 모양이에요. 이런 선생님을 자기 애한테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겁니다. 자신의 아이가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. 이런 겁니다, 지금. 그래 놓고서 본인은 입장문에다가 어떻게 얘기했냐.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의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. 선생님을 바꿔달라 그랬나봐요. 어쨌든 이 수사를 통해서만 선생님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 그 수사 요청한 거다.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타당성을 부여한 거겠죠. 그렇게 해서 수사 진행 중이고 본인은 다른 데 가면 돼. 또 선생님인데 가면 돼. 이러고 간 겁니다. 지금 이게 교사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교사가 단순히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아이한테 왜 서비스를 이렇게 소홀하게 해?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거야말로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고 봐야죠.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이거를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, 기관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선생님이면 우리 애한테 서비스, 교육 서비스나 제대로 제공해 정도인 거예요.
이 학부모의 생각은 자기 아이가, 내 아이가 누구한테 뭘 하든지 네가 신경 쓸 게 아니야, 선생님이라는 걸 잊고 있는 거죠. 이러다 보니까 특수교사들이 아예 들고 일어났습니다. 어느 한 특수교사가 SNS에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선을 넘었다. 특수교사들은 이제 장애 아동들을 다루다 보니까 뭐 험한 일들도 많이 있고 더러운 일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민을 해 나가는데 자기 아이만 바라보는 이런 학부모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느끼느냐, 박탈감이 꽤나 클 것 같습니다. A교사 관련해서 뭐 교사 또 학부모도 같이 참여했어요. 한 190여 명, 200명 가까이가 탄원서 만들어서 수원지방법원에다가 제출을 했고, 그리고 여기에 계속 탄원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한 300명 정도, 탄원서 말고 탄원하겠다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한 300여 명 되고,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잊고 있었다.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잊고 있었다. 어느 순간 좌파인 것 같아요. 좌파에서 선생님을 노동자로 취급하는 순간부터,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서 노조로 취급하는 순간부터 이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노동자야.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지. 노동을 해야지. 라고 어느 순간부터 이 사회적 판단이 바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 네, 알겠습니다. 이렇게 선생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안 맞는데 저거? 라는 생각들. 선생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되지. 네가 지금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? 이런 사고방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런 교권이 바닥을 치는 것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을 군사불체라 그래서 부모님과 동일시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어느 순간 노동자야. 너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잖아. 일하는 사람이니까 너한테 맡겨진 그 노동 서비스만 제공하면 돼. 요렇게 바뀌면서 선생님의 격을 스스로 그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부터 격을 떨어뜨린 건 아닌가. 그런 생각이 들고, 주호민이 재판에서 결정이 날 테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했잖아요. 근데 실제로는 그 재판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? 이 선생님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.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. 대중을 향해서 제가 아주 젠틀하게, 저도 공인이지 않습니까? 제 위치에서 잘 해결하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점잖게 얘기해놓고서 뒤에서는 그 교사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. 우리한테 못되게 군 그 교사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죠. 일단은 다음 재판이 또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. 지금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도 이제 교권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들 있어서 상황이 주호민이 생각한 대로 끌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시간 여기서 마지막 한 줄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그만 좀 발목을 잡았으면 좋겠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